이런 식으로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메모지에 적어봐요. 그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은 회색을 쓰고 진짜 중요한 건 빨간색. 저자의 서문과 역자의 후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밑줄을 그으세요. 사실 책 내용을 객관적으로 요약하는 건 요즘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지식에 결합된 내 감정과 경험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읽은 책을 전부 기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읽은 책 기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독서할 때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읽고 나면 내용이 싹 휘발되어 버린다. 생각 없이 글자만 훑는 껍데기 독서를 하게 된다. 그렇다고 꼼꼼히 정리를 하려니 너무 귀찮고 막막해서 포기해버리게 된다. 저도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책을 읽는 건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고단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읽은 책을 기억하지 못하면 헛수고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책을 읽자라는 의욕을 꺾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읽은 책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기억에 남게 만들게 되었는지 저만의 노하우를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읽는 동안의 표시입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북다트나 북마크를 꽂아 놓는 겁니다. 저는 이 북다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요. 최근에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은 이 회색을 쓰고 진짜 중요한 건 빨간색. 그 다음에 어디 참조할 만한 지식이나 상식이 있으면 이 녹색으로 마킹을 합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마킹된 것만 보고도 어디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이렇게 북다트나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해둡니다.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데요. 저자의 서문과 역자의 후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읽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여기에 이 저자의 서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계속 읽어야 하는지 제목하고 통일이 되죠. 거기에 보면 여기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이 책을 소개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서문에 보면은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또 하나의 책인 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 이 책도 앞에 보면 머릿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책은 자신과 다른 저쪽을 이해해 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 갈등의 심리적 배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쓰여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이 책에 다루는 주제는 3가지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저자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고요. 1장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3장, 4장, 그 다음에 끝에까지 여기 마지막 10장까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야기를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요약을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서문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저는 진짜 꼼꼼히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중간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자가 한마디로 요약을 했구나라고 다시 보면 이 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 이 옮기니,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의, 옮기신 분의 또 이 책을 읽은 후에 그분의 생각들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평일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이 책을 해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잘 보면 저자의 논의 폭은 계단이 넓다. 정보의 효율적 습득이라는 기능적 차원은 물론 비판적 사고력과 공감력의 함량, 이런 어떤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역자 입장에서 또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역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요약해 놓은 그런 것들이 이 해석한 책들, 특히 외국에서 지었던 책을 번역한 책들은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자의 서문,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있는 역자의 후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책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독서법의 핵심입니다. 사실 책 내용을 객관적으로 요약하는 건 요즘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줄거리를 요약하느라 에너지 쓰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며 떠올랐던 내 개인적 기억, 감정, 느낀 점을 딱 몇 줄이라도 내 문장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지식에 결합된 내 감정과 경험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킵이나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제가 읽었던 책에 대한 제 감정을 먼저 적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 라는 책을 읽고 느꼈던 제 메모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화가 많아. 저희 남편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너의 분노에 스스로 불타 사라질 수도 있다. 제발 열정과 열을 낮춰라 친구야. 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저는 화가 많습니다. 왜? 라는 메모를 남긴 거죠. 유럽 도시기행 3를 읽고 제가 남겼던 메모도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남들이 가는 장소, 남들이 먹는 음식, 남들이 사는 제법 쓸데없는 물건들을 샀다.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컸으나 무엇을 보고 즐길지 정하지 못한 탓도 있었다. 라면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것들 혹은 기억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바깥은 여름이라는 김혜란 작가의 책을 읽고 느꼈던 겁니다. 나의 어려움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의 고통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나의 감정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나의 생각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네,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혹은 그 책을 읽으면서 혹은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 책을 기억하는 데에 대단히 도움이 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적은 짧은 글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공개된 공간에 올리는 겁니다. 에이, 남들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데 싶으시죠? 하지만 누군가 내 글을 본다는 약간의 긴장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집중력과 성실도는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거창한 독후감이 아니어도 되고요. 인상 깊었던 문장 한 줄과 내 생각 두 줄, 딱 이 정도만 올려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강제성 덕분에 독서가 완벽한 아웃풋으로 마무리되거든요. 제 인스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 거기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모를 제가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옮겨서 살을 붙이면 자, 나는 화가 많다. 이 책은 나를 위해 쓴 글이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소인을 위해 이리 적절한 책을 써주시다니요. 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일어날까? 저자의 주장은 간결하고 명확하다. 우리의 분노는 악의가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서로가 인식하는 위험의 대상이 다름을 인정하고 도덕적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소모적인 분열을 멈출 수 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이 인스타를 보게 되면 내가 그때 이 책을 읽고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약간 남겨놓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시민 작가 책을 읽고 아까 제가 쓴 것들을 또 보고 이렇게 요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작년 9월에 코엑스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갔다 충격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쭉 제 경험을 쓰고 와 멋진데? 헐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회사는 망했다. 네, AI의 위력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지인 찬스를 통해서 나도 AI 강의를 들었다. 제 얘기가 쭉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읽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경험이 떠올랐고 어떤 느낌이 들었으며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를 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는 뭐냐면 브런치예요. 브런치에 가면 아까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글을 똑같이 이렇게 브런치에 올렸는데요. 브런치에는 조금 더 제가 생각을 더 정리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더 첨가하기도 하고 약간은
네, 무슨 매거진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뭐 그럼 내 문제로 돌아와 보자.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독성 있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브런치로 올려놓으면 더 제가 이 책을 기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유럽 도시기행 같은 책도 이렇게 보면 뭐 얼마 전에 제가 여행 다녀온 것들도 올려놓고 제가 자주 마셨던 우유도 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한 사진도 좀 같이 올려서 훨씬 더 이 책을 이해하기 좋은 이미지들을 좀 많이 첨가하고 문장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훨씬 더 인스타보다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제가 이 책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했던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 정보가 쌓여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브런치에 가면 작품이 한 4개 정도? 네, 이렇게 작품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 책을 읽었나 싶을 때도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보면 아, 그때 내가 이거 깨달았고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라는 거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한두 줄 그것을 조금 더 보태기도 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분들의 독서 즐거움을 배가시키기도 하고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꿀팁인데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 특히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책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한번 메모지에 적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해할 때 어떤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탈린의 서재를 읽었을 때 그 당시에 소련이나 그 당시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요약해 본 거고 뭐 최근에 읽은 책을 보면은 이 유시민 작가님의 유럽 도시 기행을 읽었을 때 스페인을 이분이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스페인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걸 옆에다 이렇게 두고 이 책을 읽으면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들 혹은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좁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메모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책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벤타리오에 가가지고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메모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책에다가 책 크기와 유사하게 메모지로 쓸만한 아주 빳빳하고 좋은 종이를 아시는 분은 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정보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떡 메모지를 하나 이게 라이프 앤 피스 떡 메모지를 하나 샀는데 이게 저는 모는 종이 이렇게 모는지가 있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사긴 했는데요. 두께도 나쁘지 않고 근데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 넣으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데요. 뭐 잘라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껏 찾은 것은 이 라이프 피스의 이 떡 메모지였는데 혹시 좋은 메모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밑줄 치고 북다트 꽂아보기. 두 번째는 서문. 저자의 서문과 역자의 후기를 옮기면서 읽었던 후기를 한번 가볍게 살펴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줄거리 요약은 AI에 맡기고 내 경험과 감정을 기록해보기. 네 번째는 SNS에 올려서 약간의 강제성 부여해보기. 꿀팁이 있다면 스스로 별지를 만들어서 읽을 때 활용해보기.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는 진짜 목적은 책의 내용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이 확장되고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읽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남는 보람을 동시에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